질산트 질소와 암모니아트 질소가 일정 비율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질산트 질소가 바로바로 흡수가 되면서 뭐 토양 산성화도 안 시키고 뭐 다른 양이온과의 상조작용도 있고 토양의 고정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그런 질소긴 하지만 암모니아트 질소도 분명히 식물에서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비료사관학교 두 번째 영상, 질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제 모든 동영상을 멤버십으로 돌려서 유료로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전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보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독과 알람 설정을 좀 필수적으로 다시 열심히 해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질소는 필수 불가결한 비료의 원소이죠. 안 주면은 작물들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수확량이랑 굉장히 모든 양분들이 그러하겠지만 수확량이랑 제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고, 농업의 식량 생산과 이제 원예 작물 생산에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주요 양분이다라는 건데요. 이런 질소의 형태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질소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굉장히 좀 냉철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인데요, 내 작물은 어떤 질소를 선호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키우시는 작물들의 버라이어티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키우시니까 그거에 맞는 질소의 구성 요소랑 그 맞는 질소의 배합비 정도를 좀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질소는 크게 우리가 뭐 요소태, 암모니아태, 질산태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유기태 질소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물에 들어있는 질소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유기태 질소, 요소태 질소, 암모니아태 질소, 질산태 질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을 때 유기태 질소와 요소태 질소는 작물이 뿌리를 통해서 바로 흡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작물의 질소 공급원이 아니다. 근데 얘는 나중에 이제 질산화 과정이라든가 가수분해를 통해 가지고 식물이 흡수 가능한 형태의 질소로 바뀌긴 하겠지만 어쨌건 그럼 우리가 두 가지는 구분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유기태랑 요소태는 작물이 바로 이용할 수 없는 형태의 질소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암모니아태와 질산태 질소는 작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물이 바로 이용 가능하지 않은 형태인 유기태 질소와 요소태 질소는 어쨌건 어쨌건 땅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인 암모니아트 질소와 질산태 질소로 바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는 크게 암모니아트 질소랑 질산태 질소 중에 뭐가 더 내 작물에 맞나? 그러니까 뭐가 더 좋나가 아니라 내 작물에 뭐가 더 맞나, 혹은 내 작물은 어떤 비율로 암모니아태와 질산태가 섞여 있는 것이 제일 유리할까 이해해 주시는 게 편하실 것 같은데, 암모니아태 질소부터 보자면 일단 식량 작물 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콩과 작물과 벽과 작물,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흔히들 밭농사를 짓는 원예 작물들과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콩과 작물은 이제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하는 박테리아와 공생을 하면서 결국에 많은 질소질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더 질소가 많이 들어갔을 때 뭐 발화율이 떨어진다라거나 오히려 콩의 수확량이 줄어든다라거나 그런 부작용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콩은 좀 다른 식물과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담수 재배를 하잖아요. 수도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담수 재배를 하니까 질산태가 아니라 암모니아태를 선호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이제 콩과 식물의 콩의 데이터를 가지고 질산태 질소가 그러니까 좋은 질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전히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콩과 식물에는 뿌리혹 박테리아가 있으니까 질소 요구도가 높지가 않고, 그 질소 요구도가 높았을 때 문제점을 가지고 질산태 질소가 나쁘다고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콩과 식물과 벼를 제외하고 나머지 원예 작물들은 대부분 다 암모니아트 질소보다 질산태 질소를 훨씬 더 선호하고요. 질산태 질소보다 암모니아트 질소가 더 높은 비중으로 들어갔을 때 오히려 더 작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콩과 식물의 데이터로 질산태 질소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좀 잘 걸러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질산트질소 선호 작물은요, 콩이랑 벼를 제외한 나머지 다 모든 작물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밭에서 키우는 뭐 고춧가 식물, 오이, 뭐 토마토, 모든 식물들이 다 질산트질소를 암모니아트질소보다 훨씬 더 선호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구분을 했을 때, 뭐 나는 콩을 농사를 짓는 분이시라면 아무래도 암모니아트질소의 중요성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콩과 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작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내 작물은 질산트질소가 암모니아트질소보다 훨씬 더 높은 농도로 들어가는 것들이 유리하겠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거의 맞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다른 의문이 발생하는데요. 콩과 작물과 벼과 작물들은 암모니아트질소, 그 외의 모든 작물들은 질산트질소인데, 사실 그 외의 모든 작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그러면 질산트질소 100%만 사용해야 되냐라고들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질산트질소와 암모니아트질소가 일정 비율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질산트질소가 바로바로 흡수가 되면서 뭐 토양 산성화도 안 시키고 뭐 다른 양이온과의 상조작용도 있고 토양의 고정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그런 질소긴 하지만 암모니아트질소도 분명히 식물에서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트질소도 일정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율 같은 경우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9대 1, 여기서 9가 질산트입니다. 질산트 9대 암모니아트 1 혹은 질산트 11대 암모니아 1. 그러니까 질산테가 암모니아테보다 한 10배 정도 많이 들어가게 질소의 배합 비율을 가져가시는 것이 작물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콩과 벼를 제외하고 모든 작물들은 질산트질소가 암모니아질소보다 10배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생육에 유리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처방전, 이거는 토마토 처방전인데요. 이제 토마토 처방전, 저희가 이제 만든 처방전인데, 요걸 보시면은 들어가는 제품들만 보시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하이테크 기술이 양액재배잖아요. 양액재배에서도 또 굉장히 많은 비료를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토마토인데, 토마토 이렇게 보시면은 질산칼슘과 질산칼륨, 대표적으로 질산트질소가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죠.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질소가 100% 전부 다 질산트질소고요. 질산칼슘 같은 경우는 질산테가 암모니아테보다 거의 한 12배, 13배 정도 많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간 거 보면은 암모늄 혹은 암모니아라고 들어간 제품명이 전혀 없죠.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질산칼슘에서 일정량의 암모니아테만 보증하고 있고 나머지 질소들은 전부 다 지금 질산트질소로 질소를 채우고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토마토는 콩이 아니고 벼가 아니니까 그만큼 질산트질소의 높은 요구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비단 토마토뿐만 아니라 콩과 벼를 제외한 모든 작물들이 질산테, 그러니까 암모니아테보다 한 10배 정도 많은 요구도를 가져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파프리카랑 고추에서 실험한 자료를 살펴보시면요,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질산테의 비율이 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프리카 쪽은 질산테가 암모니아테보다 3배 정도 많이 들어간 데서 훨씬 더 많은 건물중, 건조 중량이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는 제일 오른쪽으로 한 부분. 그러니까 질산테만 들어갔을 때보다도 질산테가 암모니아테보다 더 많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암모니아테 일부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암모니아테 일부와 질산테가 그것보다 많은 양, 한 10배 정도 양이 들어갔을 때가 훨씬 더 건전한 생육을 가져간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고추에서도 같은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질산테가 암모니아테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왼쪽에 있는 질산테 20대 암모니아테 80보다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질산테 80대 암모니아테 20이 고추 쪽에 건조 중량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소 양은 똑같이 맞춘 건데 거기에 질소의 배합 비율만 바꾸더라도 어떻게 해요? 질산테가 암모니아테보다 많게. 어느 정도 비율이요? 뭐 이 실험에서는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평균 내보면은 질산테가 암모니아테보다 10배 높을 때 오히려 콩과 벼를 제외한 모든 작물들은 건전한 생육을 가져간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9대1이랑 11대1, 9대1부터 11대1 결국에 질산테가 암모니아테보다 10배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배합 비율이 모든 농법에 균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냐라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뭐 우리가 비료를 공급을 하고 양분을 공급할 때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냥 이제 토경용으로 살포를 하시거나 토경용 제품을 쓰시거나 아니면 관비용, 이제 물에 녹이셔가지고 일정한 주기로
뭐 과수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형태죠. 그리고 양행용 비료, 뭐 딸기나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우스 지으셔가지고 A통, B통 운용하시면서 비료를 타가지고 매일 뭐 하루에도 8번, 뭐 5번 이렇게 계속 주시는 그런 형태인데요. 요건 이제 양분이 들어가는 주기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작물류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얘기했을 때 토경용 비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양분이 공급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관주용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짧으면 3일, 길면은 2주, 뭐 더 길면 한 달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10일에서 14일, 뭐 4일에서 14일 정도의 기간을 텀으로 양분이 공급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행용 제품은요, 매일 공급을 하죠. 사실 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공급을 하죠. 일조량이 좋을 때는. 그럼 이것만 보셨을 때 우리가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질산태질소 10대, 암모니아태질소 1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암모니아태의 구성 비율이 토경용 제품은 조금 더 높아도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질산태질소랑 암모니아태질소가 바로 흡수가 가능한 형태이긴 하지만 질산태를 흡수원으로 훨씬 더 작물들이 선호를 하고 이것만 보시더라도 요소태가 암모니아태, 그리고 암모니아태가 질산화 과정을 거쳐서 질산태가 되는 건, 그러니까 요소태가 질산태가 되는 건 한 8주. 요거는 그냥 실험실에서 항온과 항습 조건에서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다 요소를 뿌렸을 때 정확하게 8주 만에 질산태질소가 돼가지고 작물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안 되고요. 실험실에서 한 겁니다. 이거는 날씨에 따라서, 함수율에 따라서, 지온에 따라서 너무 많이 차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실험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소태가 질산태가 되는데 8주, 그리고 암모니아태가 다시 질산태가 되는 데는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암모니아태랑 질산태만 비교를 해볼게요. 질산태는 뿌리자마자 바로 먹습니다. 네, 바로 먹지만 암모니아태는 일부가 들어가긴 하지만 대부분이 질산태로 전환된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건 4주간의 조금 완효적인 기간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페이지를 조금 다시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보시면은 토경용 제품 같은 경우, 토양살포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한 달에 한 번 정도 평균적으로 우리가 양분을 공급을 하니까 조금 더 완효적으로 완효성 비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암모니아태와 질산태의 구성성비를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질산태보다 완효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암모니아 질소의 구성 비율이 조금 더 높아져도 나머지 관주랑 양액보다는 조금 더 높아져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 야라의 토경용 제품인 야라밀라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태와 질산태 질소의 비율이 뭐 5.5 대 4.5, 뭐 6대 4, 이 정도로 암모니아태 질소를 조금 더 높게 가져가고 모자란 더 높아야 되는 질산태 질소는 질산 칼슘으로 보충을 하면서 칼슘과 질산태 질소 그리고 붕소까지 같이 들어가는 형태의 그런 양분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토경용,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토경용 제품을 쓸 거니까 암모니아태가 질산태보다 높아야 돼. 나는 암모니아태만 써야 돼. 완전 틀린 말씀입니다. 어쨌건 전체 사이클을 봤을 때, 그러니까 벼와 콩을 제외한 모든 작물들은 전체 사이클을 봤을 때 질산태 질소가 암모니아태 질소보다 10배 정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요거는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되는 첫 번째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주랑 양액 재배에 비해서 토경용 재배는 암모니아태가 조금 더 들어가도 되겠다. 그것은 암모니아태가 질산화되는 과정에 그런 완효적인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암모니아태만 쓰신다고 말씀하시거나 암모니아태가 더 좋다고 말씀하시고 암모니아태가 더 높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완전히 틀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의 오해를 저희가 확실하게 타파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오해에서 암모니아태 질소만 들어갔을 때, 혹은 또 저의 말씀을 과장하셔가지고 질산태가 좋다고 했으니까 질산태 질소만 들어갔을 때의 문제점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재미있는 예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농사백단이 진행하고 있는 두 번째 비료사관학교의 두 번째 시리즈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암모니아태 질소와 질산태 질소만 100% 사용했을 때 부작용과 오해에 대해서 세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 주시고요. 구독은 저희에게 또 힘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양질의 컨텐츠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열심히 구독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